예. 안녕하세요. 최공주입니다. 제가 문화판을 여러분들이 문화판을 공부하시고 문화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징후들이 문화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왜? 선전선동에 가장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가는 게 지금 문학의 홍위병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를 시작했다라면 이미 그 전에 작전 왁구 짜여진 거예요. 좌파들은 왁구 잡고 시작했는데니까요. 문화판에서는 왁구 잡고 시작하는 거랑 왁구 잡지 않고 시작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왁구 잡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그냥 생뚱맞거나 아니면 얘가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반미 코드나 이런 걸로 단순하게 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굳이 이걸 만들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고 생뚱맞게 나오긴 하지만 뭔가 이게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양공주란 말은 거의 안 썼습니다. 그죠? 근데 그전에는 양공주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양공주는 많이 없어졌다가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영화판에서 미군 위안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들의 영화를 다뤄야 된다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민주당 의원이 2년 후에 이제 미군 위안부를 얘기하자. 양공주란 말은 안 나오는데 미군 위안부가 뭐야? 우리가 흔히 말했던 예전에 말했던 양공주였는데 이것이 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때 반일 감정의 이미지를 미군 쪽으로 아주 쉽게 넘겨오는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것은요. 제발 좀 선빵을 좀 날리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내가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면 이제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갖다 정치인들한테 바란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까고 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정치인들은 그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최소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미군 위안부를 제가 6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준비를 하셔야 되냐고 했고 그 대답은 간단해요. 미군 위안부를 우리가 지금 막지 못하면 지금 일본군 위안부 때문에 당하는 거죠. 국제적 망신부터 해가지고 세금 낭비부터 해가지고 반일 감정 모든 감정들 가지고 몇십 년 울거먹었듯이 반미 감정을 울거먹고 미군 위안부에서 반미 감정을 일으키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우리 국익이 훼손되면서 국가의 수준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또 우리의 국가적 세금이 계속 그렇게 그런 새끼들한테 넘어갈 겁니다. 미군 위안부를 건드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는 이제 한 번 다 돌아가시고 언젠가 분명히 그 기준점이 뭐냐만 제가 언젠가 이제 반일에서 반미로 넘어가고 일본군 위안부에서 넘어간다는 어느 점이 기준점이 그 변하는 시점이 뭐냐 나는 그게 언제일까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김복동이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다룬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쫄딱 망했지만. 그런데 이 영화가 가지는 상징성은 어마무시합니다. 왜? 하필 이 영화가 개봉할 즈음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실 즈음에 이 영화가 개봉하면서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면서 그 배경에 이 영화가 개봉할 수 있었던 그 배경들을 연결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림들이 그려져요. 그리고 그 영화가 개봉할 준비를 할 때쯤 일본군 위안부를 했던 정신대 대책협회가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586들, 흔히 586들은 일본군 가지고 이제 해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해야지 문재인 저렇게 똥볼 차니까 이제 586의 끝이 다가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요 반미가 진정한 586 시대입니다. 이 반미 감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자고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만들면서 이제 서서히 얘네들은 이제 반일 감정으로 이제 해먹을 거 다 해먹었으니까 정리하고 반미 감정으로 가는데 자 그렇다면 이 상징이 일본군 위안부였잖아요. 이제는 미군 위안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 그 다음에 흥사단 쪽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대학생 여러분들 요즘 그 진짜 골때 저 새끼들 뭐냐 하는 대학생 진보연합 애들 요즘 대학생이라고 하는데 시위하는 모양새가 1980년대 386이 시위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짓거리. 사다리 타고 담 넘어가가지고 점거에서 반미 구호 외치면서 미군 물러나라는 모양새가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들이 한 군데에 다 뭉쳐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라고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줄여서 6.15 남측위원회라고 하거든요. 6.15 북측위원회도 있고 남측위원회의 어떤 이제 대표부터 해가지고 위원부터 해가지고 운영위원부터 해가지고 다 이 단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들이나
개인 자격으로 사람들이 홍사단 들어가 있고 또 연극협회에 관련돼서 들어가 있고 그 다 연결고리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딱 보니까 어떻게 또 이제 연결고리가 이어지냐면 이 의정부 지부 의정부 연극협회와 이 유준식이라는 인간하고 대학생 진보연합까지도 연결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냐면 대학생 진보연합의 간부로 이제 박민아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해맞이 동동이라는 4.3 사태를 다룬 연극을 만듭니다.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 거기서 이들이 이제 주로 지원을 받고 이 연극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뭘 하는 게 다 이 유준식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대학생 진보연합 쪽에서 이제 이쪽에서는 유준식을 통해 가지고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의 젊은 대학생들을 취직 일자리를 추진하고 주선해주고 해주는 건데 당연히 이런 일자리들은 뭐겠습니까? 지역 구석구석에 자기들이 이제 다음 반미, 어제 말했던 반미, 반자본주의, 반대한민국을 3반을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지역에 꽂아놨을 겁니다. 마을 이장으로도 갈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면사무소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연극 무대에서 아니면 그 연극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연결고리가 되는 중간에 어떤 또 하나의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깐다고 했잖아요. 내가 진지를 구축해 놓으면 다음 애들 키워서 얘도 진지를 만들게 하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위에 대가리 하다못해 이게 이제 뭐 만약에 유진식이라면 유진식 날리고 윤미향 날려봤자 그네들은 메신저밖에 안 됩니다. 메시지가 살아있는 한 메신저 날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다른 메신저가 올 거니까. 우리가 김제동 날린다고 해서 뭐 그럼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잖아요. 제2의 김제동 같은 놈 나오고 뭐 정우성 같은 놈 제2의 나오고 또 권혜영 나오고 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 메신저들은 메시지만 떨어지면 그걸 갖고 자신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메신저 하나 날린다고 해서 메시지가 살아있는 한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 먹고 살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확고하게 돼서 전달이 된다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든 뭐든. 사회주의 허들도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사회주의가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간단하게. 그 위원장이 누구냐면 백낙청입니다. 백낙청. 이 6.15 남측위원회 위원장이 백낙청입니다. 감 잡히시죠, 이제. 백낙청이고요. 상임대표로 딱 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사기 남측위원회 사기 임원 때 거기 공동대표가 바로 박원순. 자, 그렇다면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연극적으로 딱 했을 때 어제 연극적으로 딱 했을 때 쭉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연극제까지 갔고 거기서 쫙 모였으니까 거기에 누구예요? 오야붕이? 서울시장 박원순이 있었죠. 근데 이것들이 다 이쪽으로 한쪽에서 보니까 그 밑에 쫙 있네. 여기 어디야? 남측위원회네. 딱 보니까 여기도 박원순이 대표를 있었네. 그리고 지금은 박원순 똘마니가 앉아있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6.15 남측위원회가 얼만큼 무서운 조직이냐면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고요. 6.15 북측위원회와 해외 동포들과 독립적인 연락망을 걸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 만들어 그 권한을 줘가지고 이 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하고 정부의 뭐 감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냥 전화 통화할 수 있다는. 이 뭔 개소리야! 전부 모아서 하나의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놈 갖다가 하니까는 윤준식을 먼저 찾기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놈들 대부분이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제가 아니까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고 가지고 대한민국 연극제를 통해서 조총연계 문화적 침투를 지원했죠. 흥행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망했지만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남북교류협력법까지 어기고 국가보안까지 다 어기면서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받았다? 되네.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최대 고객이고 대한진보연합에 연결돼 있고 연극도 만들어주고 있고 해맞이 동동 뭐 4.3 사태 다루는 이렇게 반미와 반대한민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고 근데 이걸 쭉쭉쭉 가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러면서 왜 얘한테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의정부에서 시위하는 윤미향이라는 여자가 정대비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일본군 하던 이 여자가 갑자기 미군 위안부를 꺼내기 시작하지 미군 철수 시위를 하면서 사이로 미군 위안부 문제 제기를 딱 하면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왜 이게 이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다 거의 돌아가시니까 이제 해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반미 코드와 연결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윤미향이라는 여자가 이상하게 의정부 쪽에다가 인적 후원을 막 계속 해주면서 캠프 폴링워터 같은 연극들을
애들 갖다가 딱 개설해주네? 뭐지?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럼 또 어디서 나와? 근데 이렇게 윤명을 딱 보니까 그 전까지는 김복동 할머니나 다른 할머니들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할머니들의 죽음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해가지고 야, 조총련에다가 송금을 해주네? 그럼 조총련에서 이 학생들을 그것도 조총련 산하의 학교에 해주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연극을 했고 그 연극을 가지고 윤준식을 통해서 남한의 어떤 그런 걸 비웃으면서 조총련 애들 갖다가 대학생 연극제다 해주네? 아이고야 이러고 있는데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럼 이것만 갖고는 뭐가 안 되고 더 큰 놈이 있을 건데 왜 윤준식이라는 놈이 연극판에서는 알 수도 없는 놈인데 왜 조총련계라던가 종북주의자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지? 미국 쪽을 알아보니까 AOK라고 해서 액션 원 코리아라는 데가 있고 여기 신은미라던가 종북주의자 다 들어가 있고 걔네들의 브랜드 이름인데 보니까 얘네들이 또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통일을 이루는 원 코리아 페스티벌이네. 아주 신은미까지 막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는 화상 채팅으로까지 참여를 시켜버려서 그러니까는 종북주의, 미국에 있는 종북주의와 조총련계,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종북주의들과 다 연결고리가 있네. 도대체 윤준식 이놈 뭐지? 이 득배는 뭐지? 쭉쭉쭉쭉쭉쭉쭉쭉 뒤져보니까 윤미향 남편도 간첩이었네. 생각해보니까 남매 간첩단 사건에 찾아보니까 그다음에 수원 시민신문인데 보는데 여기가 합법적 언론으로 위장을 했지만 북한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네. 근데 이 새끼들이 도대체 이렇게 하나같이 움직일 수가 있을까? 그럼 분명 그 윗대가리 뒷배가 있을 텐데 뒤져보니까 얘네들 쭉쭉쭉쭉 모아보니까 어디 한 군데 소속에 다 들어가 있네. 이게 어디지? 6.15 남측위원회네. 6.15 남측위원회가 왜 이래? 딱 했는데 아이고야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고 북한하고 다이다이로 연락을 할 수 있네. 이런 썩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측위원회를 통해서 딱 공식적으로 줄 수 없는 루트를 통하니까 박원순은 거기에 딱 보니까 아까 그 대한민국 연극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해서는 안 되는 걸 했고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연극제의 대빵도 박원순 6.15 남측위원회에 대빵을 했었고 박원순이 또 박원순의 따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문을 했던 박원순 캠프에서 고문을 했던 박원순하고 굉장히 친목감 있겠죠. 그 사람이 지금 또 대표네 상임 대표네 남측위원회 박원순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뭐지? 전체적인 그림상 그럼 하나는 묶여지는데 박원순이네? 박원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윗대가리 뭐냐? 결론적으로 북한밖에 없는데 지금 북한에서 조총련을 통해 가지고 오다를 주고 근데 조총련을 통하는 루트와 6.15 남측위원회를 통하는 루트 두 개의 루트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조지고 있네? 라는 것까지 파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생 진보연합 새끼들이 저러고 있는 거구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코드가 이제는 이 표만 보더라도 일본군에서 이제 반일 감정은 끝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반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반미를 향해서 우리 민족끼리 최대 걸림돌이었던 거기에 남측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사상제를 심어놨던 그러니까 정지영 감독에 대해서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 영화를 통하면서 남과 북은 형제다. 적이 아닌 형제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적은 왜 보여드는데 그 적은 유엔군이다. 미군이다라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90년대에 남북군을 만들었던 그 감독 새끼가 6.15 남측위원회에 소속돼 있네. 그리고 이번에 딱 보니까 블랙머니라고 해서 자본주의 까는 또 영화를 만들고 있네. 그럼 얘기 끝난 거다 이게. 그 자체가 다 메시지고 그 자체가 시그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메신저가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메신저들이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정교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노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측 공동위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준식이니 박원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없애야 돼요. 근데 메시지를 없앨 수 없으면 이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를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나쁜 메시지다 라고 표현을 하든가 얘네 메시지보다 우리의 메시지가 더 끼깔나고 더 멋있고 더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우리의 메시지를 만들어 던져주던가. 근데 지금 대한민국 무슨 둘 다 안 하고 있어요. 둘 다. 근데 이거를 후자 거를 하려고 하는 놈들은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가 더 죽여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것이 이미 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재산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한테 기꺼이 값을 치러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피값을 지불해줘야 돼요. 이 새끼들이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피를 흘리셔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 답답해? 아니요. 여러분들 위치에서 할 수 있으면 한다니까요. 정규조 꼴 보기 싫으면 애새끼들 학교 안 보내면 그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승만
예전에 이승만 카페를 만들었던 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애들 초등학교만 들어가고 그냥 딱 내려서 그냥 독학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냥 빨리 한 다음에 빨리 해외여행 준비 중이고 어린 나이에 하면 돼요. 거부를 하고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욕만 하시지 말고 욕을 하셔도 처새끼들만 욕하고 내부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시라고. 그러니까 저도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 욕하기 싫어요. 김미영 같은 사람 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는 건들지 말라고요. 건들지 말라고. 상대방 공격을 할 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선빵입니다. 선빵. 아시겠죠? 다윗과 골리앗 왜 읽으세요? 성경 왜 읽으세요? 다윗과 골리앗 보면 되는 거고 그 거대한 역지를 조그만 조약돌 같은 걸로 이기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윗의 그 조약돌이 된다라고만 한다면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괜히 다윗 탓하지 마세요. 다윗도 주변에 모리알만 있었으면 맞아 뒤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그만 조약돌이 되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다윗인지 골리앗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공부는 좀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